합니다. 정현이 계속 필요하지. 저기 그 추모공원에 그 낙골당의 그 묘, 낙골당의 그 안치하는 기간이 있죠? 네. 몇 년입니까? 총 45년 쓸 수 있습니다. 45년이요? 네. 한 번 계약을 하면 45년까지 쓸 수 있다고요? 예, 최초 15년, 근데 연장. 그죠? 네. 연장을 해서 그러는 네, 예, 연장. 15년마다. 네네. 그걸 갖다가 조금 땡기거나 그럴 수는 없나? 근데 기본적으로 그 기간은 다른 그 지자체와 비교해봐서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낙골당이 설치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그거는 제가 자료 좀 봐야 되겠는데 현재는 안치 능력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남은 기수하고 비교해 볼 때 향후에 저희가 총 현재 19,000 설치 능력이 19,000기가 정도 되고요. 지금 한 5,6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여유분이 있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얼추 10년 돼갈 거요. 네네, 그 정도 네,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향후 네. 35년 뒤에는 이게 회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주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희시 의원님. 예, 우선 서구복지타운 건설이요. 이게 안중 출장소고 옆에다 하는 거죠? 네. 이게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이게 그거 하는 거죠? 아, 서부실내체육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토지 보장은 다 끝났나요? 예? 토지 보장은 아, 토지 보장 저희는 72%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그 내년 전반기에 이제 설계해서 하반기에 예, 하반기에, 시공을 지금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우리 시에서는 이 북부복지타운 또 지금 또 남부복지타운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세 번째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세 번째 복지타운이 세 번째 하는 거잖아요. 북부, 행성타운하고 해서. 그래서 이게 북부나 남부에 건립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하면서 이게 건립 과정에 뭐 문제점이나 또 이거 뭐 중간에 뭐 설계 변경들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시죠? 남부복지타운 지금 하면서 좀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쪽 거하고 많이 자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잘 기록해 주셨다가 나중에 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서울복지타운 건립할 때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잘 목적대로 잘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설계시부터 잘 그걸 첨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잠깐 보충 드리는 거. 그쪽에 그 지금 현재 17년까지 58억이 된 거 아니? 17년까지? 58억 지금 이제 국비가 내년도 확보액입니다. 내년도에 확보. 예, 국비 확보액이에요. 그러면 2018년 19년도까지 이제 그 기재부에서 네. 설계 공정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라 내년도 58억이면 그 사업 추진하는데 적정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58억을 배정을 해준 겁니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58억은 확보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기부문화 활성화에서 우리가 모금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평택 행복나눔 거기서 추가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요. 이제 행복나눔본부에서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데 보니까 한 얼마 12억 정도가 목표액은 이제 12억을 지금 목표액을 잡았는데요. 지금 10월 현재 한 6억 6,300 정도 지금 모금이 됐고요. 연말 연시를 기해서 한 40~50%가 지금 집중적으로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나눔 본부 운영은 본부 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9,100만 원, 2016년인데 16년도 그 행복나눔 본부 예산 지원이 9,100만 원인 겁니다. 그거를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 예, 인건비하고 본부장하고 직원들입니다. 3명이요. 3명입니다. 모두 맡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기부금을 이렇게 쭉 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초창기라고 그러겠지만 뭐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 때 이게 좀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그 뒤에 우리 복지사학실에 이제 발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같이 연계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돼가지고선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 복지사학실에 있는 분들 그걸 계속 좀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게 뭐 일시적으로다가 뭐 이런 추석 때나 설 때 이런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다가 지원 못하는 사람들이 좀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월 생계비 10만 원이 추석하고 설 그때만 일시적으로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요. 1년 단위로 해서 배분해 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월 10만 원씩. 꼭 어려운 사람들 그 대상자를 찾아서 월별로도 됐건 그리고 이제 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돼가지고 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좀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그 매월 이렇게 쭉 지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복지사학실을 쭉 발굴하고 계신데 이제 뭐 그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좀 이때도 저도 많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이 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신문지에서 나와가지고 막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 생기고 막 그러는데 저는 좀 그런 대상을 찾고자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그래서 읍면동에 복지 뭐 보장의 이런 것도 만들고 또는 상수도 거기 위협을 체크를 해주는 사람들 그런 데도 가스나 이런 또 한전 이런 데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가 보니까 1200건 정도를 발굴했다 그러는데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 많이 발굴됩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동 협의체 위원분들이 또 지역에서 많이 또 제보도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통리장, 이웃, 그리고 저희가 또 행복 이음이라고 그 전자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 그 시스템에 그 한전이라든가 상하수도 아니면 이제 그 가스, 그 체납되거나 그런 가구들이 여기에 등록이 돼서 그런 식으로 또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뭐 계속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것도 좀 가서 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아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많이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발굴 채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구르트 아줌마 같은 것도 막 하고 한전이라든가 뭐 우체국이라든가 저기 체계를 갖고 어떤 그 다양하게 그 채널을 지금 찾고 또 시에서도 저기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채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좀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는 계속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네, 우리 그 자립을 꿈꾸는 재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 현재 뭐 사업은 주로 보면은 그 어려운 분들 그 청소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는 게 사업이. 예. 근데 우리가 재활 자립 역량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끔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아센터에서 이제 그 기능교육도 하고요, 소양교육도 하는데, 이제 한식 조리사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지금 또 뭐 그 자전거 재활용하는 그런 이제 뭐 정비사 자격증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 따게 되면 또 취업 연계도 또 그런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그래서 올해 신입 같은데 그 실적이 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제 시청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1명 정도 그 정도 주로 어느 쪽? 네, 많이.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식당 주방 보조라든가요, 아니면 또 바리스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마트 같은데 또 연계도 해주고요. 여기 교육받은 분들이 주로 그 정신적으로나 건강상 안 좋은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또. 예, 한 80~90%가 심신 박약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렇게 자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 김영 위원장님도 또 지적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훈련 교육이라든가 인식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한번 또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하려고. 글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나가는데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방안을 좀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뭐 자립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청소년 쪽에서는 한 개만 물어볼게요. 여기 청소년 그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우리 상담사가 얼마나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저희가 이제 정규직이 6명이 있고요. 나머지 인원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이분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청소년문화센터 4층에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서 하고 있고. 네. 그럼 북구나 서구에서도 불러다가 와야 되겠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주위에서 이렇게 뭐 얘기해서 오는 경우도 있나? 뭐 이제 본인도 있고 학교 연계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이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보니까 그 문제 학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 상담할 적에 이 가족 상담도 같이 해요? 네, 같이 합니다. 부모 상담도 하고. 그래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 상담도 같이 해서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아이들만 해결해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았습니다. 저기 네. 서현 의원님 먼저 하시죠. 네, 17쪽에 보면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고 우선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나 구매하고 있어요? 시에서 구매하는 거는 구매액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정부서에서 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예구용이라든가 뭐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요? 주로 이제 그 복사용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몇 프로 정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1%를 이제 구매를 우선 구매 총 저희 그 물품 구매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총 액수 예산액의 1% 정도를 시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한 0.6, 7% 정도 됩니다. 근데 왜 1%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A4용지 같은 거는 빅사지 같은 거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복사용지 자체가 이제 구매 액수 자체가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희가 정부서에서 쓰게 되면 그것도 꽤 큰. 아 근데 이제 기준이 시 전체 한 뭐 몇백억 되는 예산 중에 1%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좀 전체 총 예산이 큽니다. 다른 시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 액수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그 정부서에다가 좀 그런 거는 뭐 작은 거지만 네. 그런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계속해서 독려를 좀 계속 예, 홍보도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예, 할 수 예. 있게끔. 네. 근데 지금 28쪽에 보면은 지역사회 중심 국가학교대 상시 발굴 시스템 강화가 있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 기부문화 문화활성 추진에서 보면은 지금 어떤 공개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행복나눔 본부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럴 때 행복나눔 본부가 우선 주관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이런 지금 이게 행복나눔 본부가 아직 이제 1년 반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아직까지는 좀 서포트를 많이 해줘야 되다 보니까 뭐 공개방송 행사 같은 경우는 그때 또 저희랑 행복나눔 본부랑 사회복지협의회랑 이렇게 임무를 각각 분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방송 그 모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방송 또 펑크 낼까봐 또 걱정스러워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어떤 또 역할이 또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간 약간 소리도 네, 미흡한 했습니다. 점이 좀 있지만 예.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서포트하는 역할 네, 앞으로는 지도 감독에 더 네. 치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쪽 우리 18쪽에 보면은 읍면동 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으면서 지금 우리 복지위원들은 지금 언제까지죠? 복지위원분들이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내년 17년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복지위원들은 그쪽으로 근데 지금 이제 복지위원이 법적으로는 아직 지금 조직되어 있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도 무급을 할 그분들을 근데 지금 이제 복지위원 중에 한 90%가 네. 읍면동 보장협의체에 또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흡수가 돼 같은 역할을 있는 하는 건데 예. 굳이 이중으로다가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번 그거를 기구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상의들을 해서 그거를 같이 갈 건지 아니면 또 근데 기존에 또 복지위원분들이 먼저 그분들이 지금 읍면동에서 활동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주장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그냥 정리하기는 어렵고 한 번 더 상의들을 해서 그 목적은 같은데,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복지위원들이 기존에 이제 법안 등을 해갖고 지역사회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이제 법적인 이제 사항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지들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부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 지들이 좀 설득도 하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 뭐랄까 좀 의견을 좀 존중해서 하나로 가는 거로 다 이렇게 지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회의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서 조합 때 네. 설득도 하고 뭐 어떤 예산이 됐건 뭐가 됐건 그 부분에서 지들이 하나로 가는 그분들 거죠. 뭐 여지껏 해오셨던 복지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서 예, 예. 서운하지 않게끔 예, 예. 설득해서 알겠습니다. 같은 말씀. 예. 그리고 그 다음 29쪽에 보면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사업 추진, 희망 키움 통장, 희망 키움 통장 2, 뭐 내일 키움 통장이 있는데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다 이용하신다면은 3년 뭐 월 10만 원씩 하면 3년 유지하게 되면은 720만 원을 드리고 뭐 이런 거죠. 예, 예, 예. 굉장히 좋은 점인데 좀 어려우시지만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 조금씩 어렵지만 조금씩 적응하시는 거를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셔서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입은 아니 이제 가입은 많이 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분들이 아쉬운 거예요. 또 갑자기 또 목돈이 생기거나 해지하시는 그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세계 이용은 지금 이제 자활글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목돈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해지하는 확률이 많아요. 지금 35쪽 국송 청소년이야. 우리 이제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예산이 좀 늘었나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얼마나 늘었어요? 워낙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하여간 조금 늘었어요. 지금 여기 뭐 아이들이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위기 청소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을 만들어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맨 PC방이나 뭐 이런 안 좋은 유해 환경에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있다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좋은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어떤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인데 조금 늘은 건 됐는데 본 예산에 담기에는 조금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좀 늘려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은 경기 육아나눔 센터가 설립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네,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운영 안 된다는 뜻은 부족한 시설이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뭐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뭐 더 달랜다든가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많은 거고요. 운영사항은 확대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운영이 된다는데요? 아무래도 뭐 출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덕산 아파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하고 어떤 융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원래 그 업무를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직원 1명이 맡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건강 다문화 센터를 총괄 관리하면서 한 일개 팀이 직원 한 명이 업무 부장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건데 다소 좀 이제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거리도 있고 또 그쪽하고 약간 보이지 않는 게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한 3번에 걸쳐서 그 대표자하고 관리소장하고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고요. 그 불편한 점을 나름대로 최소화시키고자 계속 대화할 거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뭐 당장 할 거는 당장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다가가서 우리가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잘 아이들을 또 지도해주고 케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맞습니다. 의원님 35초까지. 30분. 경기잖아요. 국장님 감사 중에 잘 해오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우선 좀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총무국 행정상황 감사 때 사회복지국의 여성가족과 이제 팀장께서 증인 출석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 사모님을 이제 휴일날 수행하고 했던 것도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미리는 몰랐고요. 그 있었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이제 이제 증인 오셨던 분은 여성 가족과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그럼 국장님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담당 계장이 이제 시장님 성함이 동행해서 하신 말씀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업무와 관련된 거는 안내 내지는 이런 거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을 하고 있다면 생각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이전에 앞서 제가 볼 때는 그 읍면동 및 각종 단체 행태가 시대적 사회 현상에 여성의 사회 활동과 연관이 돼서 또 우리의 업무가 여성과 관련한 여성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 여성은 시장 사무만 있어요? 우리 시에 이 여성이 그분만 있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그 문제는 전혀 문제 없다.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는 정말 어렵게
정말 환경에서 이제 살고 계신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그 가장님은 생각이 참 별나네요. 당연히 공직자들이 업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걸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그분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은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해야 되는 건 맞고 수행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걸 굳이 하겠다면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죠.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느 행정 조직에도 시장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다룰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일과 시간 외에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건가요? 아니요, 일과 시간 이외에 그런 전혀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솔직히 시장 사모님 단체에 참석한 거를 그 의미를 봤고요. 수행 여부는 제가 아니 어느 분이 뭐 행사에 참여한다고 무슨 관계가 있어? 어느 분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시장 사무뿐이 아니라 누구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네. 그래 참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가령 이제 일과 시간에 안 하고 일과 외에 했다고 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모순이 좀 있습니다. 가령 시장 사무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면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개별적으로 뭐 도와주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나 공무원은 일과 시간 외에도 공무원이지 그냥 개인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들도 여러 가지 아까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를 좀 확인한 거니까요. 네. 이제 그거는 계속 물어보지 않고. 제가 이 내용이 차이 없는 걸 우선 좀 물어볼게요. 복지재단 이사장을 선임을 어떻게 했어요? 서면 심의로 했죠. 그래서 그 잘못돼가지고 경기도에서 반려돼서 다시 했죠. 그래서 보안 요구 내려와서 다시. 보안 요구 내려와서 다시 했죠. 복지재단을 이제 만들어서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 업무를 하면서 단순한 착오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네. 착오냐고. 우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7조 2문에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시장이 아니면 이사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이렇게 서명받는 그런 게 아니래요. 복지재단 정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평택시가 시의회에 올려서 시의회가 의결한 거고, 이 정관은 복지재단이 만드는 자체 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16조 2문의 설립광고에서 똑같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복지재단 이사장의 위치가 뭐예요? 아니, 얼마나 엉터리면 이사회에서 이게 서명심의를 해가지고 이사장을 뽑아요? 아니, 그렇게 뽑는 데가 어딨어?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을 꼭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뽑아서 결국은 경기도에 가서 빠꾸마여서 그 망신 다 당하고, 그 정도의 조례나 이 정관의 해석이 안 되나요? 복지재단이? 그리고 평택시 사회복지국은 뭐죠? 관리감독 내지는 여러 저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데 일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국장님 일부가 아니고요. 네, 지금 그래서 복지재단은 문제가 이사장도 지금 서면심에서 빠꾸마요 다시 이사에 소집해서 뽑은 거 없며 그동안 평택 복지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또는 우리 시민 중에서 뭐 덕망 있는 분이 그러나 지금까지는 비상임의로 했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뭐 급여가 없이 비상임의로 했어요. 이번에 이제 이걸 상임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 상임으로 돌릴 때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게 어딨냐. 행정을 해내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시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요. 예, 예. 그리고 지난번 이제 예산심의할 때 이제 그 논란이 시의회로 불똥이 튀어서 의원들 간에 사실 반목이 생겼어요. 잘못은 복지재단하고 평택시가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출자 추정 기간에 낸 자료하고 중간에 복지재단이 설명하겠다고 온 자료하고 이게 다 달라요. 거기에 결국은 인건비 승인을 해준 것을 복지재단은 다 통합해가지고 뺑뺑 돌려서 나머지 줘야 될 직원들 인건비까지 안 줘가면서 11월, 12월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의회에 협박했어요. 아니 정해진 대로 출자 추정기간 승인해준 대로 집행을 해야지. 자기가 멋대로 하면 뭐 하려고 해서 출자 추정기간 승인을 받아요. 아, 왜 받냐고, 이거를. 한 대로 집행해야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재단이면은 평택시에 재단 중에는 그래도 가장 큰 재단이에요. 고작 우리가 복지재단 만들어서 시설 관리 시키려고 복지재단 만들었어요? 저희가 복지재단 관리감독하는 그 위치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서 이게 그냥 덮어질 문제가 지난번 아니고 좀 추경도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칫 여기 설명회에서 정해진 거 외에 또 다른 또 방향으로 또 추진이 되고 저희도 그러니까 뭐라 죄송한 말씀을 그 드리고 시의회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 놓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평택시는. 그건 아니고요.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네. 시의회에서 하고요.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예. 평택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지재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단 이사장 선임도 그렇게 투명하지 않고 이 원칙에 맞지 않게 한 것도 문제지만 시의회 승인해 주는 것조차도 복지재단은 아주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평택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은 그럼 제대로 되냐? 지금부터 사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시의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현장에는 이미 사분오열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은 그 기간 지역에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단체 어떤 소통 부재 그런 면도 없잖아요. 결국은 이 문제는 복지재단이 이 정말 거대 공룡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의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복지 영역을 한 단계 높여나가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시설 관리하는 데에, 시설 운영하는 데에 치중하거나 이 민간의 시설과 이 경쟁하는 쪽에 이걸 하면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거면 복지재단 수준에 맞춰서 민간 시설을 다 그만큼 올려놓고 경쟁해야 돼요. 지난번 복지재단 이사장께서 오고 와서 한 얘기가 시설과 경쟁해서 우리가 좀 더 낫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반론을 제기했지만. 그렇게 할 거면 복지재단 해산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지재단의 어떤 역할에 대한 기능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소한 것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에서 뭐 예를 들어 연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뭐 평택시가 연구 용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구 용역이 만들어진 것이 제대로 복지 현장으로 전달돼서 이게 정말 시행이 되고 있느냐 한번 따져봐요. 잘 된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그냥 보고서의 이 형태로 그냥 덮여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 뭐 하려고 하죠, 그럼? 그 용역비 들이고 해서 인력 들어가면 뭐 할래요? 네, 올해도 한 6개의 연구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부의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우리 네. 연구했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어떤지 결과물만 그 나오는 연구과제가 나와서 그 결과가 복지 현장으로 전달돼서 그것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맞는 저기 말씀이십니다. 의원님 근데 거기까지 말씀하고요. 지금 연결이 안 된다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거면 뭐 하려고 그걸 그래서 만드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연구 용역이라는 자체가 어떤 연결돼야 맞죠. 그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어떤 지금 의원님 말씀 좀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연결되는 부분까지 시들이 한번 좀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우리 저 사회복지국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정책 부분에서 통합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가 먼저 선정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 민간과 복지재단 또는 이 행정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재단 또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사회복지사협회 뭐 이런 데와 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안 만들고 평택시 오로지 복지재단을 통해서만 하면 이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사회복지 어느 영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만의 이 대안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혹시라도 이 폐쇄적이면 저는 사회복지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 정책 단위부터 시작해서 통합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제 복지자진이 됐건 민간이 됐건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어떤 그 통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공감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들이 이제 와보니까 그 목소리가 이제 지금 의원님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시스템으로 한번 용역이 됐건 잣대를 놓고 한번 그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연구 용역은 두 번째고 일단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요. 산대에 아까 제가 이제 지목됐던 그런 단체나 이런 데를 정례화적으로 만나서 논의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틀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서 이제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연구 용역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측면으로다가 한번 들이 연구 내지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도 초에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관주도의 형식에서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구도로 좀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시나 복지재단이 다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저는 사회복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단에서 보면 이미 복지 자원이나 복지 서비스는 아주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고 현실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 시의 이 상호, 이 민간과 이 상호 불신이 아주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이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마인드가 저는 지금 같은 마인드로는 이것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요구하면 시는 항상 하는 얘기가 각 부서 다 공동의 목소리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다른 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그리고 또 정해진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하면 한쪽이 좀 줄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마인드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만 따질 수 없죠.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마저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은 한치의 진전될 수 없는 그런 마인드라면 저는 지금부터 좀 이걸 확 바꿔줘야 된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큰 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일단 그 큰 틀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도 하고 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좀 이따 행복나눔본부도 이제 얘기를 제가 하겠지만, 행복나눔본부라든지 무암 돌봄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협회라든지 사회복지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정보자원에 대한 중간 지원 주입들 간에 서비스 정보 공유 또는 지원 시스템 구축을 이제 좀 해야 된다. 이래야지 기존에 있던 그 관행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저는 이 복지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이제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좀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복지에 대한 자꾸 이제 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미 복지에다는 사실상 이 운영이 방만해졌어요. 방만해졌는데 이 방만해진 만큼의 그러면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거나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미 이제 이 일각에서 복지재단은 사실상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제19 정도의 운영 주체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저도 거기 일정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각들을 좀 바꿔주게 된다는 거고요. 역시 복지재단은 사실 그냥 뭐 복지재단의 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수익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그건 뭐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복지재단을 만든 지 한 8년 됐어요. 그렇죠? 네. 이쯤에서 평택복지재단을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게 이제 금년이 지나면 평택복지재단에 대해서 정말 그 전문가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역사회의 복지 현장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든 아니면 뭐 시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든 저는 복지재단을 이제 한번 좀 아주 이 명확한 진단을 통해서 한번 평가해보자.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떻게 가는 것이 복지재단의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재단이 뭐 시의 얘기를 뭐 거역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평택시와 아주 한통속이다 이런 인상을 좀 지우고 어쨌든 복지재단이 이 자기들의 이 고유 이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의견도 낼 수 있고 좀 소신을 가지고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처럼 해가지고 이제 안 된다는 것이 아주 공동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현재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실행 단계에서는 그 실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거기에 이제 보고서 정도로 이렇게 좀 거의 마감되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기왕에 만들어진 보고서라면 계획적으로 실행돼야 돼서 그 실행하고 나서의 모니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 등을 할 수 있는 이 책임 기구들이 좀 만들어져서 이걸 좀 계속적으로 이 모니터하고 그 개선점이나 향후에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우리 시는 그런 건 상당히 전무합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점에 대해서 동감하시나요? 예. 자? 예.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뭐 책자 발행을 한다든가 이제 그게 그치는데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해당하는 뭐 시설이라든가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아니면 또 전체적인 어떤 그 공청회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런 발표회 그런 거에서 같이 연구한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지난번에 마련하라고 그렇게 한번 제시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관 협력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강조하고서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관주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민간은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점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열악한 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빠르게 좀 개선시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사실 누가 해야 되냐? 평택시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할, 이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점심 드실 것 점심요? 네. 아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실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어떻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